계속 쥐고 있던 건 아마 오늘 같았던 절경. 두 걸음 남은 절벽 끝에 날 잡아줬던 너. 그제서야 첫머린 아이처럼 네 품에 안긴 채 펑펑 울었던 기억. 그 하나가 남아 하나도 안 괜찮아. 후회해도 사랑해도 너무 아프다. 난 이곳에 남은 뱁새. 날 이곳에 가둔 세계. 날 가둔 세계. 끝까지 하면은 된다는 말이 때때론 끝까지 들리는 때도 때때론. 떨어져 flash 온몸이 crash. 회로감이 쳐버렸어 제멋대로. Now I'm pumped up ex-survivor. Everybody say whoa. 매일 이러면 좋아. 달라진 DNA 신나면 덤이야. 기분 어떡해. 등등을 희한하다고 다 놀려대면 어때. 이게 꿈이라면 그게 더 쉬울 것만 같은데. 다 모여봐 날뛰어보자. 우리 밤은 뜨거우니까. 친구들 ring me 영감도 ring me. 떠올라 마치 번개처럼 번져. 알로 THUNDER 알로 번개처럼 찾아왔다. 알로 THUNDER 알로 올라 마치 번개처럼 번져. 계속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 번개처럼 계속 지릿지릿 따끔해. 계속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 번개처럼 계속 지릿지릿 따끔해. 지릿지릿 like. 소문이 참 빨라. 또 시끌벅적해. 몰려드는 인파. 기분 어떡해. 오늘은 노래 운전하지 않아 걱정 마시게. 시간은 정확히 17시 17분 불 맞춰놓게. 다 모여봐 날뛰어보자. 우리 밤은 뜨거우니까. 그때 마침 링링 영감도 링링. 떠올라 마치 번개처럼 번져. 알로 THUNDER 알로 번개처럼 찾아왔다. 알로 THUNDER 알로 올라 마치 번개처럼 번져. 계속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 번개처럼 계속 지릿지릿 따끔해. 계속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 번개처럼 계속 지릿지릿 따끔해. 떠올라 마치 번개처럼 번져.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참기가 힘들어. 더 이상 함성 소리가 작습니다. 함성 소리 발사.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난 생겼어. 아직 요리 잘 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
우리 친구란 그 말이 나는 그 말이 참 싫다 밤새 쓰다만 편지와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자, 여러분들 신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함성 소리 발사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참기가 힘들어 아추 내 맘에 꽃가루가 떠다니나 봐널 위해서 해주고픈 일들이 참 많아 나의 마음이 내 사랑이 더 이상은 삼키기 힘들어 다같이 소리 질러 때론 처음 걸고 진심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어디가 끝인지 알 수는 없겠지 부끄러움을 뚫고 물이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순 없을 거야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깨닫기 위해 어느 날 조용히 난 길을 나섰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딘가 새롭고 낯선 곳을 찾기 위해 이제부터 난 저 멀리 떠날 거야 빛나라 너의 이름 너의 내일 너의 꿈 굳어나 빛나라 너의 생각 너의 젊음 너의 사랑까지 빛나라 너의 미소 너의 눈빛 너의 노래 너의 눈물까지 빛나라 너의 실패 너의 서툰 처음들 모든 걸 바쳐서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어깨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어깨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원피스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 정보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신문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경제력이자 곧 국력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저는 한때 이명박과 이준석을 지지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에 빠져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을 진실처럼 믿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그제야 그 현실 그리고 진실이란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총칼 대신 댓글과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국민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물리적 영토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고 정신적 영토마저 침탈하려 총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은 반성은커녕 더 악랄한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님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악의 고리를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커뮤니티 정치, 혐오를 무기로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목금 사전투표입니다. 목금 사전투표. 목금 사전투표. 사전투표. 목금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나 윤여준 39년생 역사의 모진 풍파를 다 거쳐 여기까지 왔다. 내가 계엄을 또 볼 줄은 몰랐지. 뭘까? 진보. 보수라. 진보? 보수. 계엄을 내가 또 볼 줄 몰랐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불팍 5월 29일 목요일 방송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사전투표하고 달려왔습니다. 네, 신나고 유쾌한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는 불팍 캐스터 신유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창석 캐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뭐 사실상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 고정이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사전투표 저도 역시 하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네. 오늘 원래 고정입니다. 네,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소개해주세요. 그렇죠. 정해져서 나왔을 뿐이에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용기 의원님도 목요일에 고정. 반갑습니다. 인천 남동우리 네, 이용기 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힘차게 1시간 동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리안 시리즈. 네, 오늘도 D-5일 시작할 텐데 먼저 타이틀 영상 보고 이어갈까요? 네, 이제는 코리안 시리즈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제 D-5일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군데 사전투표장에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 같이 네. 정말 아침부터 줄이 정말 길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기준이네요. 전국 투표율 32.02%. 네, 15점. 잠깐만요. 예, 17.51.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후 5시 기준에 17.5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다른 선거를 좀 살펴보니까요.
3년 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후 5시의 상황은 15.8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니까요. 거의 1.67%? 1.67%입니다. 1.67%포인트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2대 총선 때와 비교해보면 그때는 오후 5시에 14.08%였으니까 거의 3%포인트 이상의 아주 높은 투표율입니다. 네, 진짜 동시간 기준 네. 역대 최고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님도 신촌에서 청년분들과 함께 맞아요. 사전투표를 마치셨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할 것인지 본투표를 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투표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가까운 투표소에서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첫날 잠시 후 오후 6시에 이제 오늘 투표는 마치게 되는 거고 네. 내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역시 네. 12시간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5시 반부터 출근 인사를 했는데 새벽 5시 반부터 6시 좀 넘으니까 투표하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7시쯤 되니까 30분 기다렸다 투표하고 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투표율 많이 나오겠네 했는데 실제로 투표율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은평이 지금 서울 2등입니다. 투표율 2등! 깨알 빨대 깨알 깍대기 너무 대단합니다. 네, 이용기 의원님도 아침 일찍 투표하셨죠? 예, 저는 한 6시 반쯤 투표를 했는데 저희 지역구는 한 5시 반부터 많이들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5시 50분 이게 투표 시작 한 10분 전에는 그게 4층이었는데 한 2-3개 층 계단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많이들 있었고 네. 제가 이제 동네 한 바퀴라는 걸 제가 매일 하는데 네. 어제 저녁 때 밤에 이제 곳곳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저를 딱 보면 이 옷을 보면 저 내일 아침에 사전 투표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리미리 약속해두고. 네, 꼭 할 거라고. 보니까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오신 것 같고 저는 지난 대선이 최고 투표율이었잖아요. 36.9%였는데 그걸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역별로 투표율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51%를 기록했는데 서울이 17.04% 평균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입니다. 32.02%입니다. 네. 대구가 그래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네요. 11.95%. 대구에서도 분위기가 정말 디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최저 사전투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 오늘 6시까지 한 50여 분 남아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대리민주 화면 상단에도 계속 사전투표율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 투표율 지금 나가고 있고요. 16.19. 네, 강원 투표율도 18.9. 오, 강원 많이 올라갔네요. 네. 오전에 비해서는. 네네. 저도 아침에 새벽 6시 30분부터 아차산역 부근에서 출근 인사드리고 오전 9시에 제 아내와 함께 광장동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환한 얼굴, 굉장히 밝은 얼굴로 이때만을 기다렸다. 나 정말 투표하고 싶었다. 그런 느낌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빨리 내란을 끝내야 되고 윤석열 정권 하루라도 더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오기 직전에 합정 근처에 있었거든요. 여기 메세나폴리스 뒤에 합정 주민 투표소가 있는데 거기 4시 40분쯤에 제가 출발했으니까 아직도 줄 서 있습니다. 건물 바깥으로 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새로운 사전투표 열기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외 사전투표소 같은 경우는 지금 관외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업무 시간 중간에 짬내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줄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기 중구인데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고 광화문에서 하는데 저희 집 근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내니까 줄이 없이 바로 올라가서 했는데 관외는 진짜 건물을 다 둘러싸더라고요. 네, 지금 불팍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후레쉬베리님 투표하는데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다들 딱 찍는데 혹시라도 그 라인을 벗어나지 않을까 긴장하고 저는 이렇게 딱 이재명 찍었죠. 이렇게 네. 딱 일본인데 그분들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런 무슨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고생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기표소 안에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남다른 감정에서 추천님도 남다른 감정. 그러니까요. 추추님이 저도 기도 후 기도를 하시고 들어가신 모양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찍었어요. 네. 허연주님 맞아요. 너무 떨려요. 행복맘님 심장이 떨려요. 6월 3일 너무 긴장되어 눈물이 나요. 네. 6월 3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날 만들어야 되겠죠, 오창선님. 네, 그래서 주변에 좀 놀랐던 거는 이제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은 보통은 그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긴 한데 투표 인증을 하면서 내란 때부터 오늘 너무 기다렸다라고. 그럼 결국 투표 누구한테 하는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투표하고 출근하는 친구들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국민들도 저희만큼이나 또는 저희보다 더 기다리셨다라는 느낌이 이제 첫날 사전투표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일 오늘 못하셨던 분들도 내일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열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본투표일이 화요일이어서 닷새 전에 사전투표가 닷새 전과 나흘 전에 진행이 되니까 평일에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이 좀 끼었으면 더 좋긴 할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주민준님께서는 안동에서도 한 표 추가요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힘든 곳에서. 네, 힘든 곳에서. 잉커님은 도장 번질까봐 계속 확인. 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쭉 요즘에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주변을 설득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 말하는 밭가리. 주변을 내가 설득했다. 심지어 오늘 어떤 분이 완전 특이한 분인데 저는 계속 2번 찍었는데요. 제 친구한테 제가 이번에 설득당했어요. 저 이번에 1번이에요. 1번.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진짜 전국을 누비시는데 시장 마스터라고 요즘엔 또 시장 마스터. 네. 시장 마스터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죠. 두릅이 이제 끝물이에요. 두릅 이제 끝물이에요. 2,000원 맞죠? 아, 6,000원 맞죠? 제가 가격 알아요. 3,000원? 대박이 야 싸게 파신다. 어머. 3,000원이에요. 저희 평가 어떻게 해요? 2,500원. 저기는 어디죠? 어디 시장이에요? 지금 뭐 한민수 의원님 옆에 보이시잖아요. 그렇구나. 절평 가격은 2,500원, 3,000원. 윤건영 의원님 구로에 있는 시장이고요. 박주민 의원님 내일 우리 광진에도 오기로 하셨잖아요. 네. 응? 저랑 신성시장. 야, 다녀본 시장 중에 제일 싸다. 시장 엠베서더. 네, 시장에서 그냥 아주 큰 손인데요. 블루베리. 시장에 가면 주로 뭘 드세요? 튀김도 먹고 호떡도 먹고 어묵도 먹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쭉 삽니다. 3,000원짜리. 무지하게 삽니다. 시장 엠베서더 맞네요. 저 산 거 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지금 뭐 저희 어머님 댁 그 냉장고 꽉 찼어요. 저희 집 냉장고 꽉 찼습니다. 네. 아니 박주민 의원님께 시장 마스터 영상까지 봤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김 반톳 50장 가격이 얼마일까요?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2,5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김 반톳이요? 네. 맞아요? 50장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톳에 한 3만 원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김 반톳 반톳이면 50장. 저는 그렇게 안 해요. 50장. 구운 거 포장된 거. 맞아요. 제가 봐도 100장이 한 3만 원. 구운 거 포장, 구운 거. 포장은 2,000원 아니면 3,000원. 시장 맞습니다. 다녀요. 저 관내 재래 정통시장이 4군데 있는데 제가 동네 한 바퀴 하면서 하루에 3개 동씩 다녀요. 오전, 오후, 밤. 그러니까 11개 동인데 한 4-5번씩 다녔어요. 네. 시장도 몇 번씩 다녀갖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옛날에 시금치가 한 2만 원 했잖아요. 요즘 한 봉지에 1,000원 팔고 2,000원 팔고. 아이고 그렇게. 요즘에 보니까 물가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러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초동에 은마 아파트 앞에 은마상가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사실 장사 굉장히 잘 되는 곳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거기조차도 장사 안 돼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 없습니다. 어렵고 구매력이 있는 지역도 사실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네. 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뭐 영등포 쪽에 지하상가 다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 안 되는 분들 말씀은 그 말씀 쭉 들어보면 도저히 윤석열 정부를 찍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잘해준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퇴근 인사하고 이제 한 8시 반 정도 이렇게 하면 문을 닫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네. 뭔가 서버가 판단은 모르십니다. 네, 자 방송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희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네. 불팟과 함께 해주셔서 갑자기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비하고 네, 또 저희가 진행 이어갑니다. 처음에 불팟 네. 시작할 때 이 델리민주가 29만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요? 근데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44만. 와. 네, 1000명 정도 더 있으면은 15만 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여러분 45만 명? 예, 1000명 무럭무럭 좀 네. 힘을 보태 주십시오. 45만 명을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네. 앞으로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 한 네. 10명 한번 좀 채워보시죠. 네. 어떻게 기계가 좋으시더라고요. 들어와서 이정원 근데 의원님이. 들어와서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도 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여러분 맞아요. 혹시 내가 구독 안 한 거라고 구독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20대 대선 때도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따랐다가. 맞아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정원 의원님은 본인이 채우는 게 아니라 다 우창 의원님이 채워주나 남천동에서 넘어오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이제 구독을 맞아요. 여러분 독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창석 네. 캐스터님하고 네. 신유진 캐스터님 항상 분위기 다운되면 네. 분위기 살려주시고 텐션 큐 올려주시고 올려야죠.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박지민 의원님이 우리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시고 시장 다니시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전국을 이렇게 방방곡곡을 누비시는 이유는 뭔가요? 시간이 많으신가요? 제가 일단 기본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일단 와달라는 곳들 와달라는 곳들을 다 갈 수는 없고 네. 다 갈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특히 좀 뭔가 도움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네. 다른 미력이나마 네. 그런 부분들 좀 선정해서 가고요. 저희 네. 지역군 한번 안 오실까요? 예? 저희 지역군 한번. 도움이 필요해요? 아, 거기 이용기 의원님 꽉 잡으셨잖아요. 네. 뭐 서울이야 제가 골목골목 네, 선대위원 선대위. 중에 그 서울 책임자니까 다니는 거고 네. 지방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북을 일요일에 가는데 네. 거기는 좀 와달라고 아. 하고 뭐 대구나 이런 쪽도 와달라고. 네. 전북은 네. 어디 가세요? 전북 뭐 익산 전주 뭐 이런 데를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특정을 조금 이따 져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제 고향인데. 그래서. 아니 대구시장에서는 또 무려 6표를 확답을 또 받아오셨어요. 할머니. 6표씩이나. 네, 대구에서 3표가 부족한데 6표면 뭐. 막 뭐라 그러시더니만 예. 잘할 거냐고 하더니만 자기가 6표 줄 테니까 잘해보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분들이 거기 우리 귤 좀 두고 귤을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귤 좀 주고 가 그랬더니 아유 안 돼요. 이런 거 지금 선거법 걸려요. 그런데 네. 이렇게 귤 하나를 안 주시는 그 모습에도 할머니가 알았어 내가 6표는 확보해 줄게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 저 그 모습 정말 보면서 감사하죠. 예 막판에 그 모습이 정말 야 이거 반전이 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잔소리를 옆에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네. 할머니들이 그럼 귤이라도 주든가 하시다가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드리고 싶었을 텐데 분명히. 오늘 아침에 네. 광진에서 이제 출근 인사를 하고 또 도로에서 피켓팅도 하고 그러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네. 버스 기사님이세요. 아, 네. 한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찍는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그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제가 10초, 15초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알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경제 폭망, 민생 폭망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어제 말씀을 우리 드립니다. 이정원 의원님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네. 하셨잖아요. 이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현장 반응 어땠나요? 네, 저기 사진 하나 네. 보실까요? 네.
저도 저렇게 연설도 했었고 네. 어린이 대공원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1,000명, 2,000명 정도 들어갈 그런 넓은 광장인데 아주 꽉 채워 주셨습니다. 광진구 그리고 중랑구 4개 선거구 가불가불에서 4개 선거구에 우리 주민들 함께 하셨고 네. 서울의 뭐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에서도 오셨고 충청도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님 보고 싶다고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각종 민원이라든지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으면 편지도 써가지고 이것 좀 꼭 좀 이재명 후보님께 전해달라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이재명 후보님을 직접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제 한정희 의원님 지역에 좀 갔는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 이재명 후보님은 안 오시나요? 강서구죠. 네, 아마 이제 누구라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내 눈앞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유세 간다라고 하면 그 지역구에 안 사시는데 원정을 가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심지어 다른 지역도 넘어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의원분들께서도 도와주시는데 꼭 가실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님이 언제 오시냐라는 얘기를. 맞아요. 저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가 저희 지역구인 어린이 대공원에 이재명 후보님이 와주셔서 감사했죠. 면이 섰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가 우리 지역 당원들하고 시민분들 거의 한 200명 넘게 모여가지고 선거 중간에 이제 약간 으쌰으쌰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모이신 분들이 하도 이재명 후보님 보고 싶다 그러셔서 자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와주세요 해서 소리 외치는 거 제가 찍어가지고 후보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와주세요 할 때 알겠다 그러셨거든. 그냥 안 오시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알기만 하시나. 이번에는 뭐 조기 대선이기도 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다 가고 싶으시지만 못 오셔서 뭐 한 2개 구, 뭐 서너 개 구를 같이 묶어서 지금 합동 유세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오셔서 거의 한 40분씩 막 연설도 하시고 이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말씀도 듣고 열심히 경청하시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팍 제작진이 불팍에도 안 나오셔서 섭섭하다고요. 맞아요. 불팍이 안 나오셨어요? 여기 안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죠. 네,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아직 뭐 사날 남았으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는 국민에게 양보해야죠.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어쩔 수 없어. 투표일 당일에도 불팍에서는 후보님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네네. 3년 전에 그때 JM 투데이 저희 진행했을 때는 그때 한 2번 정도 하시게 됐었고 제가 직접 청주에 가서도 합동뉴스에 끝나고 현장에서 1시간 이상 생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3년 전에 0.73%포인트 정말 안타까운 결과였지 않습니까? 뜨거워진 지금 선거판에 지금 건강한 비판과 정책 이야기 이런 게 있어도 참 힘든 상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도 이런 네거티브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때로 우리 박주민 의원님 나와주셨으니까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어제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이겁니다. 자, 이래서 절대 저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고요. 이거야말로 가해인 거 모르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호 1번을 상징하면서 젓가락을 들었던 것이고 이거 심지어 3차 토론 훨씬 전인 5월 13일 5월 13일 찍은 거예요. 본인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저 게시물에 댓글들로 그런 게 많이 달렸어요. 조금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뭐 전혀 어떤 미동도 안 해서 뭐 어제 제가 공식적으로 저도 SNS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거 빨리 삭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정말 이수정 교수님 보면은 이상해요 진짜. 원래 저런 분이셨나 생각 들기도 하고 제가 JTBC에서 아침 뉴스 할 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큰 사건들 터지면 범죄 심리학자이시니까 많이 모셔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셨는데 범죄 심리를 한다는 분이 저런 심리를 갖고 있으니 정말 이해 불가죠.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고 막 저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바이럴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범죄 심리학자가 아니라 범죄 심취학자 같다. 모든 사안을 범죄다. 라고 의심하고. 아, 이건 범죄 심리학자보다는 그냥 대파 이수정 선생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대파. 그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작년 대파, 22대 타파. 총선 앞두고 진짜 대파 이야기 했었죠. 네, 그때부터도 와 정상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왜곡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후보 관련된 허위사실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들 군 관련된 거. 네, 좀 이상해요. 전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 나오셨는데 거기 나와서 했었던 모든 증언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하셨던 그 병역과 관련된 뭐 장남과 차남 그리고 이재명 후보 3명에 대한 표를 사실은 극우 유튜버와 극우 인사들이 만들어서 돌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였잖아요. 그래도 전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교수님이잖아요. 다들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막 올리고 말하고 막말하고 또 거짓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엄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법적 조치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하셔서 조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돼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선거 막판에 완전 왜곡된 거를 계속 보도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따박따박 대응한다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수정 교수가 우리 후보 자제분들에 대해서 썼던 것에 대해서 바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저도 저와 관련된 저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온갖 거짓과 뭐 다양한 팩트들을 뒤섞어가지고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엉뚱한 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골리고 말이죠.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거짓말의 소방호수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 거짓말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이게 맞나 틀리나 하다 보면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그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 같은 거 계속 거짓 뉴스 섞어가지고 그게 그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런 전략으로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용기 의원님 정말 다급하긴 다급한가 봐요. 결국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생각했었던 단일화도 이제 뭐 물 건너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말이죠. 저는 이제 여론조사도 있지만 저는 바닥 민심을 정말 막 긋고 다녀요. 하루에 뭐 오전 오후 그리고 이제 저녁 때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한 개 동을 정해서 막 긋고 다니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악마돼 갖고 약간 반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반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테이블이 한 20개 된다 홀에 그러면 한 테이블도 그런 반응이 있을까 말까요. 반응이.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흐름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고 한 번은 갔는데 이제 다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투표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테이블에 있는 분이 여기 들어와서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한테 허가를 받았냐 해서 양해 구했다고 그랬더니 막 싸우려고 그러다가 전반적인 사람들이 막 눈치를 탁 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게 저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투표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뭐 좁혀지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바닥을 다니면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되게 달라요. 여론조사 민심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밑에 민심은 정권 교체하고 내란 종식 두 개는 확실히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 손으로 요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도 높은 게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단일화 거의 힘들다고 보이잖아요. 저는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나 또 다른 진영에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로 해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방금 우리 이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의미와 또 목표는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닥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토대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요. 맞습니다. 제가 뭐 동대문 평화시장 이런 데 다 가보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히 내란 이후에 어려워졌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뭐 조금 잔물결이 분다든지 잔바람이 분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실 리가 없고요. 이런 게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민심은 이런 식으로 쭉 간다. 근데 아마 이제 뭐 혐오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일으킨다든지 이러면서 약간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있겠지만 안 먹힐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네. 오창석 캐스터님은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 쪽의 민심은 지금 뭐 어떻다고 전해 듣고 있어요? 지금 제 사전 투표율에도 나오듯이 부산이나 대구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사전 투표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투표 포기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못함으로써 투표를 포기하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이번 선거는 리버스 이명박 선거가 돼서 워낙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마 상대 측에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율이 좀 낮다라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본 투표 날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힘을 빼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부산과 대구를 방문했을 때 과격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쫄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는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한 번도 자기 지역에서는 민주당에게 1위를 내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느냐. 주변에 보면서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부산 가신 영상보다 좀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죠. 국회의원이 시민이 물어 5월 23일 부산 저녁인 것 같습니다. 오세요. 촬영할 때 같이 오셔서 저 공무원 있어가지고 수영구의 유동철 위원장이랑 같이 있었던 거죠. 더 잘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를 경기 담으면 너무 좋잖아요. 의원님한테 좋잖아요. 진짜 그럼 저도 하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경제론이요? 승수효과에서 승수효과가 뭔지 아세요? 아마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차원 해서 저희 한 사람이 청년 시민으로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은 지금 바로 맡고 있는 약간 약주하신 배달의 민족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5월 26일 대구입니다. 수수료를 44%를 갑자기 막 올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쟁을 해서 저렇게 경쟁을 올리면서 요새를 방해하고 있군요.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안 다치셨어요? 좀 뭐 제가 다친 건 아니고 대구에 이제 당원들하고 선거운동원분들이 다친 건데 두 가지 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부산에 그 남자분 와서 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승수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죠? 설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냐, 전 맞는 답을 얘기한 건데도 아니라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안 하고 국회의원이 시민보다 더 잘 알아야죠 이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들을 생각이 또 없었고 어느 대학 나왔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물어봐서 이제는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전 국민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강서 시장 갔는데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박지민 의원님한테 어느 대학 나왔냐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셨어요. 당당하게 윤석열의 후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적어도 국회의원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을 나오면 좋은 대학입니까? 서울대 정도 나와줘야죠. 이러면서 막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건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박주민 의원의 팬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것이 박주민 의원의 얼굴을 보고 서울대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제가 더 분노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 저 장면은 네. 영상 저기만 보면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빨간 스포츠카가 한 번 빵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누르고 계속 있는데요? 돌면서 경적을? 3번을 그랬고 마지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 마지막 네. 세 번째는 아예 뱅뱅 돌았군요. 유세차 옆에 차를 대놓고 네. 계속 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구도 없었어요. 그냥 세워놓고 계속 빵해서 못하게 해서 제가 가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범죄라 그랬는데 계속 하길래 그때서야 운동원들이 와서 자 그만두시든지 잠깐 내리시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엑셀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멈추게 하려고 이제 따라갔던 몇몇 분들이 끌려가서 넘어지고 네. 이런 아유, 현상이 큰일 날 벌어졌는데 뻔했어요. 저 차에서 내린 친구가 내리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 부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불러라. 중국 공안 부르지 말고 한국 경찰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고 제지하는 우리의 선거운동원 2명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분들은 뭐 나와서 운전자는 그렇게 변명을 해요. 앞에 가로막아서 자기가 한 거지 뭐 빵빵거린 거다. 아니 처음에 아무도 가로막은 사람 없었어요. 네. 근데 빵빵빵 하도 그래서 그 운동원들이 가서 제지하느라고 앞에 선 거지. 뭐 중국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혐오를 부추겼던 윤석열 정권 정말 돌아보니까 더 화가 납니다.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지금 벽에서 분명히 폭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안전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라도 긴급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쪽도 안 했죠. 네, 긴급 체포를 경찰이 늦게 시도했는데 검찰이 결국 불승인해서 지금 현재 밖에 있습니다. 풀려나 있어요. 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용기 의원님도 혹시 뭐 지역구에서 저렇게 무례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맡아드린 뭐 적이 있으세요? 제 지역구는 뭐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아까 이제 뭐 약간 반감이 큰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큰 흐름이 있어갖고 이렇게 세게 입장 표명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보니까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당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전날에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어르신들이 빨갱이들 공산당 이름 소리 막 지르셔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무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장면도 있었고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저렇게 막 스포츠카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네. 막 방해하고 다치고 당원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많이 울었어요. 저 대구 경북이나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수도권은 저런 분위기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은 목소리 내기도 힘들 정도의 분위기인데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독립운동 하듯이 예, 독립운동 선거운동 하고 하듯이.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네, 고생 그러면은 많으시네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끝난 화요일에 네. 있었던 3차 TV 토론회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3차 TV 토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방송토론 준비단의 부단장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선 때 3차례 방송토론을 했었고요. 본선에 또 3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모두 6차례 토론을 마쳤는데 경선 때는 그래도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께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네. 토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좋은 그런 토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본선에 법정 토론 3차례는 안타까운 점들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2차와 3차 토론 마치고 나서 그런 안타까움들을 표시하셨잖아요.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중요한 정치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방송 토론이고, 그래서 짧은 2시간 안에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특히 3차 토론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 너무 충격받았죠. 참담했습니다. 네. 충격적이었고요. 너무 놀라웠고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날 3차 토론이 끝나고 많은 국민들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라는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제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네.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무런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철학도 없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정말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직 사퇴를 끝나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그런 맞습니다. 인물이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행태들을 보면 항상 뒤에 남는 흔적들은 갈등과 혐오 그리고 분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다. 이준석 후보는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인물이다. 퇴출돼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 처음부터 시작하는 발언부터 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의 후보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도 없고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고 그런 수준 낮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김문수 후보 후보직 사퇴하고 이준석 후보는 정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네. 경우는 3차 토론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비슷해요. 뭐 진짜 이건 대선 토론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진짜 안타까운 기억들이 몇 개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만나뵀던 분 중에 네. 그 음식점 사장님인데 그 담배를 피시면서 골목에서 그 TV 토론 이제 전날 거 TV 토론을 이렇게 열심히 네. 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본인들 굉장히 힘든데 본인들 관련된 정책 이야기 나올까 봐 보고 근데 안 나오고 맞아요. 원래 정책을 얘기하고 지금 그렇죠. 서민들이 힘들어하면 네. 그 얘기 누가 더 잘할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그 이정원 의원님께서 이제 부단장으로 계셨지만 그런 준비를 우리 캠프에서 안 했겠습니까? 다 했는데 상대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상대가 갑자기 똥을 들고 와서 묻히고 이러면 정책을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수준 자체를 너무 저급하게 만들어 버렸고 같이 사실은 이제 같이 거기에 있었던 토론 전체가 모든 하이라이트가 그쪽으로 가버리면서 조금 포인트를 잡을 만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게 돼 버렸습니다. 네. 제가 지난 대선 TV 토론 본부장이었거든요. 네. 본부장에서 제가 잘 아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올라가서 저런 얘기 해버리고 저런 얘기만 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단호하게 끊고 정말 우리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될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그런데 막 공격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답변을 하지 않으면 또 답변하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생각 이미 규정했던 그런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와서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선거 때 TV 토론이 뭐 선거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번 선거는 이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수십 년 후퇴한 것처럼 토론도 갑자기 수십 년 후퇴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TV 토론의 기법이 많이 바뀌고 뭐 질문의 형태도 뭐 주도권 토론 이런 게 좋은 방식이었는데 요번에 최악이 됐잖아요. 주도권 토론이. 그래서 오늘 요번에 보면서 그냥 사회자가 공통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주 밋밋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동네를 돌 때 엊그제 이제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유치원 데려가다가 저를 보더니 용모를 세웠어요. 그러더니 우리 손주가 어제 공보물이 왔는데 공보물을 봤대요. 읽어보더니 그 이재명 후보 공보물에 아이들에 대한 그 공약이 있어서 일본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공보물도 아이들이 보는데 아이들이 TV 토론도 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끔찍해요. 지금 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그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발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요. 마지못해서 뭐 사과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당원 1000명 늘었다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늘었습니까? 그게 자기가 그렇게 당원 1000명 탈당 절차가 네. 탈당 절차 신청하려면 팩스로 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가정집에 팩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탈당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입당한 숫자만 가지고 오히려 늘었다라고 자기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진짜. 네. 이런 막말을 쏟아 부었을 때 이제 방송에서 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현장 화면, 현장 음성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KBS, SBS를 비롯해서 방송사들이 그 문제의 발언을 편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말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대선 토론이 아니고 일반 방송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적인 자리에서도 할 수 없는 발언인데 네. 오늘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한 1년 전부터 여성 기자들과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 방송이 아닌 자리에서도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이런 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아주 오랫동안 회심의 카드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급하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 표정까지 일그러지면서 일부러 준비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다 허위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MBC는 무금 처리하고 KBS, SBS는 이제 방송 불가했다라고 해도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본인 스스로가 대선이 끝나야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 비롯해서 공인들의 경우에는 이용기 의원님도 방송 오래 하셨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말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지난번에 정말 한번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말씀드렸는데 없고. 제가 이제 과방이 네. 이준석 의원도 과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지지자가 아니 이준석 의원하고 어떻게 한 공간에서 숨을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같이 숨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과방에서 맞아요.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죠? 이제 또 상임위에서 봐야 되는데 같이.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른 더 심한 사람이 있어서 이준석은 뭐 특별히 튀지 않아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큰일이다. 오산이다. 이준석의 본질을 봐야지 지금 당장의 모습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준석이 본질을 딱 보여줘서 옛날에 저는 저 세대 정도면 다 아실 텐데 V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있었죠. V. 네. 그 파충류. 외계인이 와서 파충류 파충류예요. 나오는. 근데 네. 외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얼굴이 이렇게 딱 벗기면 여기서 이제 파충류 그리고 피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초록색만 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딱 와. 벗기는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벗기면서 자기는 인간이 아님을 선언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사실 뭐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뭐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본질. 그래서 그냥 존재감 없는 뭐 대선 준비하려고 저러나 항상 청문회라든지 전체 회의 할 때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정말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본인의 스타일을 확실한 보면 과방에서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힘들다기보다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빛이 안 나. 그때는 뭐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떤 발언해도 뭐 뉴스에 안 나와. 그때는 무관심. 그냥 시간 때우고 자기 핸드폰 보고 별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때우고 맞아요. 자기가 이제 갈 때만 이렇게 딱 이렇게. 어쨌든 이번 방송 토론의 성과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질, 네, 본성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을 봤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니 뭔가 이건 비루함. 가벼운 네. 거 비루한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악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오늘 자기 당원 1000명 늘었다고 자랑하는 게 나라가 갈라지든 사회가 분열하든 그것으로 수십 년간 우리가 고통받은 경험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역차별 그거 거기서 발생된 혐오 이런 것 때문에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걸 지금 똑같이 하면서 자기한테 당장 정치적 이익이 된다고 좋아하고 그걸 더 조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마적인 거죠. 맞아요. 그날 3차 토론에서 제가 모니터를 현장에서 하면서 더욱 깜짝 놀랐었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있었는데 뭐냐면 외교 안보의 공약 검증을 할 때 이제 공약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때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품격 있는 대한민국, 뭐 품격 있는 나라라는 말을 하면서 품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직전에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이준석이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품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느냐.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온 국민을 그렇게 충격에 빠뜨리는 막말을 하고 그 막말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도 정말 있을 수 없지만 이준석 후보를 돕고 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 대선이 네. 끝나고 이준석 후보가 그대로 완주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가지는 표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득표가 아니라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대선을 완주했다라고 한다면 뭐 두 자릿수를 얻었다. 뭐 청년이 뭐 어느 정도 끝까지 완주하면서 유의미한 득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특히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를 다시 추켜 세우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발언을 통해서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득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준석이 네. 오늘의 태도는 어땠는지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요. 오늘 심지어 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네, 했죠.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지금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게 극우 유튜브에 빠져갖고 네. 뭐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준석 똑같은 거예요. 팬코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거의 윤석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40대 윤석열이라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오전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심한 음담 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하고 순화해서 그렇게 막말을 했다는 거고요.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아직도 본인의 말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또 앞에서는 사과한다고 해요. 정말 이건 진정성도 없고 그냥 순간적으로 모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똑같다니까요. 정치세계가. 네. 아 맞아요. 그때 윤영국 후보가 40대 윤석열이라고 했잖아요. 네. 권영국 후보가. 네. 네. 40대 윤석열. 그러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경고까지 내립니다.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들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영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경고까지 날렸어요.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네요. 네. 아 진짜 이 멘탈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윤석열 그 멘탈 저희가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당선돼놓고도 부정선거 얘기 운운하면서 뭐 선관위에 그런 자의 멘탈과 이준석은 완전히 같다. 완전히 같다. 기본적인 사고 체계 문제가 있지 않으면 네. 그런 발언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시까지 이제 사과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정말 놀랍게도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과할 가치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누구 보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이준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정확하게 이제 규정이 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대선 토론판이 더러워져서 분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한 정치인이 정말 청년 정치인이라는 라벨링을 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노예하고 더러운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파충류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파충류가 이 본질을 이제 벗어낸 거고요. 뭐 김영남 의원 저도 오늘 전 의원이죠. 오늘 여의도에서 김영남 전 의원 뭐 허은하 전 대표 이렇게 유세하시는 현장에서 같이 있었는데. 뭐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서 보면서도 저 본색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거를 내가 미처 너무 뭐 이렇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보호해줘야 돼. 내가 지켜줘야 돼. 네. 저런 구태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탈출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그 본질은 이준석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 보여진 것도 이준석에 대해서 다 보여진 것이 아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익적 마인드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정치적인 권력과 자기의 어떤
뭐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과한 것 같고 인정 욕구에 기반한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좋은 머리로 트럼프도 다수에게 또는 뭐 통합적으로 이렇게 지지받으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자기 진영만 결집시키면 이길 수 있다 선거라는 게임 구조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쪽 사람들 결집하는 데 집중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트럼프도 똑같은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역 차별, 지역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겪어봤고 그 폐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알아왔던 사회고 그걸 극복하느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적인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왔는데 이제는 또 다른 각도로 계속 또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 이런 것들 계속 추구하니까 그 씨앗을 자꾸 뿌리지 못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씨앗을. 씨알이 아니고 씨앗. 네. 그렇게 갈라치기에서 그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된다면 도대체 그 힘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본인이 아마 스스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를 계속해서 도대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래 계획도 없고 철학도 없고. 네, 철학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3자 토론할 때 뭐 그 병과 부사관 복무제도에 관련된 공약은 있었지만 나머지 국방, 외교, 안보 다른 분야에 대한 공약은 제대로 발표된 게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걸 이제 쿠키뉴스에서 검증해서 올렸었는데 제대로 된 공약도 없이 그냥 출마해서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인지만 남기려고 했었던 목표가 아니었나. 그걸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제 깨달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민주당의 어떤 패널이나 이런 분들도 몇몇은 이준석 후보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서 비판에 그동안 조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3차 토론 계기로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수사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 조작 또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적인 정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준석이 3차 토론 때 혐오성 발언을 남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엄단해야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시키더라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이 사람이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300명 중에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는 박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수많은 의혹들을 가리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확실히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라고. 이거 이제 뭐 최근에 얘기한 건 아니고 옛날에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 얘기한 거긴 한데 지금 왜 이 글이 다시 끌어올돼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되는데 못 깨달을 겁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결국에는 단일화하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본 투표까지 가게 될 것인가 또 뭐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 저에게 이제 여러 뭐 기자들도 그렇고 단일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3차 토론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단일화는 전혀 관심이 없다. 네, 김문수 후보직 내려놔야 되고 이준석 후보도 후보직 내려놓고 정계를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데 오늘 새벽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찾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찾아갔다는 얘기가 보도가 좀 나오네요. 네. 근데 뭐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보도가 됐고 뭐 제가 본 사진으로는 천하람 의원실 앞에 불 꺼진데 거기 계속 앉아 계셨던 사진도 저는 확인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유세를 돌아다니면 그 차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오늘 일단 지났기 때문에 3일 투표 중에 오늘 사실은 거의 17, 18%까지 이제 올라가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표율 7, 80%까지 간다고 한다면 3분의 1은 이미 날아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공약을 우리가 품고 가겠다라는 메시지 전향, 그리고 단일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투표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이런 표현을 오늘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질적인 단일화는 없지만 심적인 단일화, 사표 방지가 안 되도록 우리를 찍어달라라는 전략으로 좀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깨몽. 지금은 이재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깨시라. 본인들도 이게 잠깐만 말이 된다고 지금 이재명 깨몽. 한동훈도 들어가서 지금은 이재명. 오늘 안철수 의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실수를 했어요. 말실수를. 저도 그 영상 보니까 실수를 조심해요. 예, 자기 백현동 산다고. 안철수는 자주 그래갖고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죠? 도대체? 본심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과 기침을 숨길 수가 네, 없거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이재명. 그러면 그리고 안철수 정정했어요. 후보의 가슴 깊이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리 잡고 있다.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크다. 예,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AI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심적으로는 계속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사회 보는 분이 아니라고 김문수 후보라고 정정하던데 참 우습기도 하고. 저는 이게 혹시 또 AI 그 만들어진 영상 아닐까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랬던 모양이에요. 실제 보도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있고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게 자신들도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인트 함님께서 햄이신가요?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댔어. 사랑하나 보죠?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네, 사관아모님 그렇습니다. 다들 많이 아파요. 아 정말. 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계엄 그리고 내란으로 비롯된 진짜 선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열기가 뜨겁고 이 내란 종식은 내가 내 표로 한다. 총알보다 더 소중한 한 표. 투표 동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네. 지난 뭐 토론회 때 얘기하신 국민의 투표가 권력자의 총알을 이긴다는 것을 꼭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가 정말 가슴에 꽂히고 그래서 오늘 국민들이 사전 투표도 많이 하고 6월 3일도 본 투표 많이 할 것 같고 저는 비상계엄, 파면, 투표까지 국민들이 국민들의 손으로 다 완성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6월 3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힘을 확실히 모아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KDI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깎았어요. 1.6%에서 0.8로 절반을 깎았는데 오늘 한국은행도 0.8%로 깎았어요. 제로 성장대죠. 이제. 0.8%는 IMF 때 성장률이에요. 많은 전문가들과 경제 연구소들이 내란과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와 타격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심판 받아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라면 후보를 내면 안 돼요. 네. 근데 후보를 냈으니까 국민들이 심판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는 심판 투표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기호 1번 선택하셔가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헌정질서도 회복되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관아모님께서 다들 많이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네,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하에서 특히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 3일 비상계엄의 그 불안과 공포, 절망감, 그 아픔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이 한다는 말씀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아져서 진짜 국민 모두가 주인 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전투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전 6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꼭 사전투표를 찾아서 함께 투표권 행사해 주시고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6월 3일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뉴스 채널에 초대돼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자연스럽게 저도 클로징하는 멘트라서 이렇게 이제 또 달려가서 저는 광진에서 유세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오늘 누빌 생각입니다. 함께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이훈기 의원님, 오창석 캐스터님, 신우진 캐스터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사나흘 닷새 정말 이제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불팍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오늘 목요일 불팍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누구라고요?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불팍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날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공정과 상식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